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잔잔한 추억과 향수가 있는 시간 영상 그때 그 시절의 원정부입니다. 올해로 6.25 전쟁을 겪은 지 46주년 그리고 오늘이 바로 41번째 맞는 현충일입니다. 오늘 영상 그때 그 시절에서는 41번째 현충일을 맞아서 전쟁 후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50분 동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가 안정효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탤런트 김을동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요즘 한창 바쁜 분이시죠?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 어서 나오십시오. 하일성 씨, 뭐 오늘도 야구 중계 방송 있으시잖아요. 네, 인천 경기 중계가 있습니다. 네, 바쁘신데 현충일하면은 어떤 일이 떠오르세요? 그렇죠. 뭐 사실 달력 보고 이렇게 빨간 표시돼 있으면 우선 노는 날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돼 있고 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사실 바쁘게 살다 보면은 본래 그날의 기념일이 뭔지 잘 모르고 그저 노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은데 네. 그러나 현충일만은 좀 다르죠. 예. 뭔가 좀 와닿는 것도 있고 또 되새겨 볼 수 있는 막 그런 거 지나간 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제가 학창 시절에 그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현충일하면 의뢰 국립묘지 이렇게 한 번씩 다녀오는 뭐 이제 의무적으로 뭐 그랬었는데 김을동 씨도 참배 네. 뭐 그런 거 하고 관계없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또 지금 사는 집이요. 예. 바로 국립묘지 앞입니다. 어.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날은 특히 이제 그 교통 좀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짱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가끔 자주 참배하는 편에 속하죠. 그리고 오늘 기달 때 반드시 이제 그 태극기를 달 때 이렇게 위에 기뽕하고 떨어져야 달아야 된다는 거. 그거 항상 그 염두에 두고 태극기를 달지요. 예. 사실 현충일이 제정된 지 벌써 41주년이 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뭐라 그럴까요? 뭐 그 현충일의 의미가 조금은 반감하고 퇴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어머님들 다 조기 개양하고 나오셨어요?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안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 날을 맞으시는 감회가 조금 더 특별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상하게 내가 전쟁 작가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글쎄요 뭐 이 공식적인 이렇게 이제 공휴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네. 돼 있으니까 어떤 뭐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조금 강요당하는 것 같은 기분도 좀 들고 그래요. 예. 날짜를 정해놓고 근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순국 선열이란가 이런 거 생각할 때는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생각하고 네. 이래도 자연스러운데 예. 근데 먼저 퀴즈를 하나 드리면은 왜 현충일이 6월 6일이 됐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6월 6일이요? 예. 6.25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6.25가 있어서 6일 날 6월 6일이 현충일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아니 김을동 씨가 그렇다고 아까 알려줬어요. 그럴 것 같다 그랬죠. 근데 가만 있어. 저기 우리 그 절기에 유두라는 게 몇 월 며칠이죠? 원래가 6월 보름인가요? 6월 6일이 6월 6일이 유두인데 그래서 혹시 그걸 생각을 해서 정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뭔가 지금 자신이 없으신데 안 선생님은 저는 뭐 강감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노동의 날, 근로자의 날이나 이런 거 모양 어떤 예. 국제적인 거에 뭐 맞추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예. 결코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신 것 어느 것도 해당되는 사유가 없어요. 사실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알 수가 있는 일인데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세시 풍습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다고 그래요. 화면을 통해서 왜 현충일이 6월 6일로 정해졌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그 궁금증을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충일의 유래와 역사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7만의 선열들이 아직도 조국을 지키고 있는 동작동 국립묘지. 유교가 터진 후 전사하는 장병들을 맨 처음 안치하기 시작한 곳은 부산의 금정사와 범어사다. 그러나 계속되는 격전으로 희생자가 급증하니 국군들의 명복을 빌 새로운 장소가 필요하게 됐다. 예로부터 손이 없다는 청명과 한식의 성묘를 하고 망종에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의 풍습. 현충일인 6월 6일은
1956년 당시의 망종일을 택한 것이다. 조상들에게 제를 지내는 날, 예, 망종이 현충일로 택함을 받은 그렇다면 거지요. 호국 영령들은 어떻게 여기에 모셔졌을까? 53년 드디어 이곳 관악산 공작동 기슭의 동작동을 국군묘지로 확정하고 55년부터 국군 영현들을 모시니 산줄기가 늠름한 군사들처럼 늘어서 호위하는 품 안에 초라한 목비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국군묘지로 왔는데 하얀 팻말로다가 그냥 다 말뚝을 세워놨는데 거기 앞면에다가 그러니까 무명용사 묘비다 하고 65년부터 국군묘지에서 국립묘지로 승격, 군인 이외에도 경찰이나 국가유공자들도 잠들 수 있게 되는 것. 후손이 없는 독립운동가들을 위해서는 애국지사 묘역에 따로 충렬대라는 제대가 마련됐고 우뚝 솟은 현충탑의 지하에는 위패 봉안실이 지어졌다. 유해도 없이 이름 석자만 남기고 간 순국 선열들. 전쟁으로 수없이 죽어간 전사자 중에 유해를 찾아 국립묘지에 안장한 것은 7만 위. 나머지 10만 위는 이렇게 빽빽한 명부 속에만 남아있는 것이다. 이제 예술로 생애 공로를 인정받은 유공자나 해외에 잠든 애국지사들까지 모셔오니 동작동 국립묘지는 그 수용 한계를 넘어서고 79년에는 대전의 제2의 국립묘지가 동작동의 2배가 넘는 규모로 지어져 83년부터 안장이 시작됐다. 한편 동작동 국립묘지는 지난 6월 1일부터 국립현충원으로 바뀌었으니 이곳의 지원 임무가 기본 임무가 묘지 관리뿐만 아니라 여기에 부과해서 여기에 모셔져 있는 분들의 위훈을 기리고 그 정신을 널리 국민들에게 홍보해서 국민들의 호국 의지를 다지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걸맞는 상징성과 의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립묘지 관리소의 명칭을 국립현충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국립묘지가 현충원으로 새로 태어나는 지금 우리 후손들이 만들어야 할 것은 더 넓은 국립묘지가 아니라 전쟁 없는 나라, 사고 없는 나라일 것이다. 네. 6월 6일이 왜 현충일로 정해졌는지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망중이라고 그러면 제일 그 바쁠 때인데 농촌이. 바쁘긴 하지만 근데 왜 그래도 그날 그 조상들에게 제를 지내는 날이 바로 망종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호국 영령들의 그게 제를 지낼 수 있는 뭐 그런 날로 해서 망종으로 정했다 그러고 그리고 국립묘지에서 국립현충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도 잘 모르셨죠? 예. 좀 부끄러워지겠지만 정말. 네. 그동안은 우리들이 사실 늘 입버릇처럼 국립묘지 해와서 마치 그것이 그저 그 묘지인 것 같은 그런 생각만 가졌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단순 묘지 관리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호국 정신을 앙양한다는 그런 의미의 국립현충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국립현충원에 모셔져 있는 분들이 모두 17만 위라고 그래요. 임시정부 요인에서부터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까지 모셔져 있는데 안장의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 것이라고 뭐 오늘 마치 퀴즈를 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 번 더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안장하려면 국무회의 의결도 거치고 또 대통령 재가도 거쳐야 되지 무슨 않을까? 뭐 국가를 위해서 수직한 예. 군인이나 네. 공무원 예. 공무원. 뭐 그런 것들 아니에요? 뭐 아까 저 소개하는 거 보니까 예. 그 안익태 선생님 모양 이렇게 뭐 우리 저 문화적으로 뭐 기여한 분들도 있고 네. 그렇죠. 예.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즘 저희 뭐 그 국립 애국지사 봉안시켜서 그 중국에서 이렇게 여지껏
만주 땅에 계시다가 오시는 네. 분들 계시는데 저희 할아버지 경우에는 일찌감치 옛날에 돌아가셨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요 예. 이 유해를 이불 보따리에다 싸서 몰래 가지고 오셔서 저기 그 선산에다 묻으셨다가 해서 지금 현재로 그 돼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오셨으면 저희 할아버님도 저 국립묘지 높은데 애국지사 묘역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예. 예. 글쎄 뭐 그쪽으로 모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전 그런 생각도. 근데 그게 이제 그 성역화가 돼 있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국립묘지에 못 모셨었지요. 예. 그 한때는 왜 그 소방 공무원들의 경우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었었는데 94년부터 이제 하여튼 앞으로는 이제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 거죠. 그럼요. 그래서 나라를 위하거나 또는 공익을 어떤 뭐 대표한다든가 또는 그 어떤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문화 사제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으로 나라를 빛낸 분들이라든가 이제는 뭐 아주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고 많은 분들이 이곳에 그 모셔질 수가 있게 됐는데 아무튼 그 전쟁의 기억은 우리 모두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 있고 물론 뭐 일부에서는 조금씩 그것이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아직도 전쟁의 상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아서 시간으로의 초대는 이미 잊고 있거나 또 퇴색하고 있는 현충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으로 민족사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6.25 전쟁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되돌아볼까 합니다. 참담했던 그 역사의 현장을 아마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느 날과 똑같은 아침이었다. 1950년 6월 25일 하늘이 불을 뿜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밖으로 뛰쳐나왔고 이렇게 3년간의 피나살이가 시작되었다. 애지중지하던 홍소를 어떻게든 데려가 보려 애를 쓰지만 얼마 안 가 깨달을 것이다. 피부치도 챙기기 어려운 피난길이란 것을. 유난히 더 추웠던 1950년 겨울. 사람들은 하염없이 남행열차를 기다렸지만 철도는 부서지고 그나마 군수품 수송이 우선. 지붕에 올라탄 피난민들은 구를 통과할 때마다 낙엽처럼 떨어져 나간다. 같은 시간 전선의 장병들은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며 죽음의 계곡을 넘나들었습니다. 국군 전사 15만, 부상 71만, 실종 13만. 민간인 사망 37만, 부상 23만, 실종 33만. 남북한을 합쳐 희생자는 무려 520만. 백전노장인 메가다마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처참한 전쟁이라고 증언했다. 폐허가 된 서울로 태극기가 입성하는 날. 사람들도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죽은 사람은 갔어도 남은 사람은 다시 살 궁리를 해야 하는 법. 골목에는 시장이 서고 여기저기서 흥정도 벌어지는 때. 아유, 하나만 더 얹어주구려. 안 돼요. 어디 인심이 그러우, 하나만. 인신 같은 건 다 총 맞아 죽고 없소. 거참 중공군 모양 즐기기도 허네. UN 구호기관에서는 분유와 납작, 쇠고기 통조림을 섞은 죽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한 숟갈이라도 더 주길 바라며 국자를 따라다니는 눈길.
노인은 행여 남에게 뺏길까 깡통을 움켜쥐고 거리에는 어린 거지들이 몰려다녔다. 이제 46년의 세월이 흘러 새로운 세대에겐 모두 사진 속의 비극일 뿐 전쟁으로 희생된 무수한 넋들도 잊혀져 가고 있다.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있지만 불과 40여 년 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 필름 속에 나타난 그런 모습인데 생생하시지요? 지금 이렇게 보시니까. 예, 그 몇 가지 생각나는데 2월 26일이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네. 전쟁 난 거는 이제 얘기는 이제 뒤숭숭했으니까 학교를 갔는데 네. 선생님이 그래요. 전쟁 났으니까 집에 가라고. 어. 국민학교 2학년이니까 어린 나이에 그게 어떻게 좋은지. 집에 가는 공부하러 가라니까. 예. 그 생각나고 그다음에 그 피난 가는 장면들 이제 보면 저는 걸어서 갔어요. 예. 그때 그래서 지걸음으로 걸어서 피난을 갔으니 뭐 어디까지 갔겠어요. 안양까지 가니까 일사부대 때 중공군이 앞줄을 두고만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서 지금 이제 부천되지만 소사라는 데 가는데 네. 거기 소래산이라고 언덕이 있어요. 예. 그 눈이 덮이고 막 이제 그런데 언덕을 넘어오는데 이제 인민군을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가면서 인민군이 날들은 뭐라 그러냐면 어디 갔다 온? 피난 갔다 온? 근데 지금도 그 말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뭐 시체 같은 거는 그냥 뭐 질펀했으니까요. 그리고 네. 그 어렸을 때니까 죽음 같은 거 그렇게 저 무서운 생각은 안 났어도 네. 그래서 그 시체가 하여튼 시체 같지도 않고 그래서 무슨 예. 빨래더미 모양 뭐 이런 거 철수 이런 거 이제 군인들 철수 같은 걸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마차에다가 짐을 싣고 가고 그랬다고요. 예. 근데 우리 식구가 지가 장남이었으니까 밑에 이제 동생이 몇이 있는데 다 업고 갈 수가 없어서 우리 어머니가 다 업고 갈 수가 없어서 동생 하나를 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치 하얀 전쟁에 그 장면 묘사를 해놨는데 네. 근데 그래서 그 주먹밥을 앞에다 몇 개를 놓고 여동생을 그리고 이불로 이제 씌워서 밭에다 그냥 놓고 그러고 또 하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울어요. 예. 그래서 한참 가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예. 이 아이가 거기 그대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이상 가족 됐죠. 그렇죠. 그 지금 선생님 말씀도 들으면서 조금 아까 그 화면 보니까 그 어린이가 길거리에 그냥 누워 있고 그 주위에 파리가 이렇게 막 그 많은 모습. 아마 요즘 그 어린이들은 아마 소말리아 생각하고 그럴 거예요. 지금 그 아프리카 난민들 생각하고 또 전쟁 고아들이 참 많았었었죠. 예. 그래도 우리나라 이쪽 국민들이 참 낙천적인가 봐요. 그 고생스러운 부산도 뭐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니 그 노래 만들어서 부르는 거 보면 말이죠. 그거 참 낙천적인 것 같아.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김 선생님은 그 6.25 때는 어디 계셨어요? 저는 저 두 번 다 피난을 못 갔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만 가셨는데 이제 저희 집에는 아버님이 이제 반공주의자셨거든요. 그래서 네. 일찌감치 피난 가시고 그다음에 저희들 식구 남아 있는데 6.25 때 중앙청 바로 뒤였기 때문에 거기 그 불을 지르고 가지 않습니까? 호텔을 할 때. 그래서 하늘이 빨갰다는 기억과 또 저희 집이 그 공산당 정치보위부가 딱 처음에 딱 서울에 입성하자마자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대문에다가 악질 반동분자의 집하고 탁 써붙였던 게 어릴 때 그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고 인질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난을 가신 분들하고의 기억이 다르지요. 네. 네, 어렸을 때 그 공포가 있었죠 그때는. 예, 네. 힘은 안 들었지만. 예, 제가 그 한 10여 년 전에 그 터키를 갔었었는데 아직도 그 구두 닦기 소년들이 많아요. 슈샤인 보이라고 우리 예전에 그랬었었는데 그 친구들이 영어 한두 마디씩 다 하는데 저보고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봐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피를 나는 형제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참전했었으니까 피를 나는 형제라고 그러면서 시가레트 기부미, 라이터 기부미 이거 하는데 옛날 우리나라 생각이 어렸을 그대로 나더라고요. 초콜릿도 기분이 많이 하셨어요? 예. 넌 아까 그 슈시안 보이 얘기하죠. 6.25 때는 저 구두 닦기를 좀 했어요. 아니, 예.
왜냐면 그거 이제 구dun백희 하려다 보면 영화 구경 갈 수 있으니까 동명하겠다 했는데 예. 그때는 샤닷이라고 그랬죠. 왜 구두약. 예. 이게 많이 다르면 그 이제 많이씩 발라지면 이제 손해를 보니까 네. 구두에다 이렇게 탁 대고서 이게 바르는 거 그때 참 많이 연습하고 그랬었어요. 예. 우리 때는 뭐 구두 닦고 신문 팔고 웬만한 거 다 했어요. 웬만한 아이들은. 예.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다 웃으면서 예전의 추억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랬던 삶이었는가 정말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3살 때였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6.25가 예. 예. 전 뭐 6.25가 끝나자마자 났기 때문에 더더욱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뭐 이렇게 우리들이 추억으로만 치유하기에 전쟁의 후유증은 정말 너무나 컸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민족의 큰 비극이었었고 그러나 6.25 전쟁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우리는 또다시 뭐 아까도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쟁의 경험을 다시 한번 해야 하게 되는 그런 역사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바로 월남전이었는데 어렵게 본 귀한 아들과 손자들을 멀리 전쟁터로 떠나보내야 했던 가슴 아린 기억, 월남 파병의 그때 그 기억을 또 한번 되살려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965년 10월 12일) 여의도 공항. 병사들 앞에선 최명신 사령관의 표정이 비장하다. 베트남으로 파견되는 맹호부대를 환송하기 위해 대통령과 20만 시민이 대대적인 환송식을 거행하는 중이다. 월남이 패망한 75년까지 10년 동안 파견된 병력은 총 30만. 화려한 시가 행진이 벌어지고 영화 배우와 여고생들이 꽃다발을 걸어주었으며 시민들은 손에 태극기를 흔들었다. 보기는 좋지만 저 사람들 행군하는데 굉장히 고생했어요. 마지막 밤, 인기 연예인들의 노래와 춤으로 꾸며지는 특별 무대. 아무리 용맹한 호랑이 부대라도 모두 그 시대의 발랄한 청춘들. 트위스트라면은 맥을 못 춘다. 잔치는 끝나고 드디어 머나먼 이국의 전쟁터로 향하는 순간 용기를 잃지 않으려 애국가와 군가를 부르는 목청은 점점 높아가는데 미소 냉전 시대였던 그때 우리는 미국의 가장 헌신적인 우방국으로서 민주주의 전선을 수호할 의무가 있었다. 또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에서 경제 발전에 대한 미국의 약속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사히 돌아오느라 기도할게. 마지막 배웅을 위해서 부산항까지 따라온 가족들과 대통령. 64년부터 파병을 고심했다는 박정희 대통령은 매일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침실에서 담배꽁초가 30-40개씩 나올 정도로 깊은 고민에 빠졌었다고 한다. 결국 야당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파병을 결정했지만 누구라고 귀한 아들들을 죽음의 땅으로 보내고 싶었을까? 베트남까지는 자그마치 일주일이 이어져 남진아 해의 높은 파도에 시달리며 멀미로 녹초가 될 때쯤 휘논항에는 환영의 물결이 기다리고 있었다. 베트남 국민들은 태극기를 흔들고 군악대는 나리랑을 연주했으며 정부 고위 관리들까지 나와 우방의 전우들을 환영한다. 다이안 병사들이 배치받은 곳은 대부분 적의 병력이 최고로 밀집한 정글 지역. 신출 규모라는 대투풍과 무더운 날씨,
극성맞은 모기들과 싸우며 다이안의 용맹을 널리 떨친다. 그러나 그 대가 또한 컸으니 수천 명의 희생과 고엽제 후유증, 그리고 정신적인 상처나 베트남에 남겨진 라이 다이한의 문제는 지금껏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매일 유골함과 관이 도착하여 유족들의 통곡을 자아내던 김포공항. 이 잘생긴 젊은이들의 생명이 결국 만년 빈곤 국가였던 우리를 70년대 고도 성장으로 이끌어주고 국제적인 위상도 높여준 것이니 죽음이 되어 돌아온 병사들. 조국은 이 젊은 넋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6.25) 전쟁통의 남편을 잃고 혼자서 어렵게 키워낸 장성한 아들을 또다시 월남전에서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아유, 가슴이 아프네요. 예. 아유, 혹시 예. 아들 예, 군대 갔다 와서요. 제대하고 지금 학교 다니다가 갔다 왔기 때문에 복학하고 학교를 예. 다니고 있습니다. 아드님 군에 예. 보낼 때 어떠셨어요? 아유, 요즘이야 아무렇지도 않죠. 요즘이야 뭐 그때 그 뭐 조건이 옛날에 어머니들 군대 보내면 막 울고 그랬는데 요즘은 군대를 보내는 마음은 한번 그 아주 무질서한 그런 어떤 생활에서 한번 군대 가서 정신적인 무장도 하고 네. 그런 그 아주 군대 갔다 오면 보통들 얘기를 할 때 사람이 돼서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인간 개조. 예. 그래서 오는데 다르더라고요. 예. 탁 오니까 침대에 막 그냥 그 이부자리가 흩어져 있었는데 탁 갔다 오더니 탁탁 해가지고 딱 놓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며칠이나. 사흘이 못 가요. 아우, 그래서 어머, 역시 군대는 잘 보냈구나 하는데 거의 사흘이 못 가대요. 예. 그 사흘 많이 간 거예요. 예. 글쎄요. 예. 군복무를 한 10년으로 늘리면 예. 그 안영애 씨는 그러면은 몇 년도에 월남을 66년도에 갔어요. 66년도 계급이 그때 1등병으로 갔나 그래서 병장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꽤 오래 계셨네요. 13개월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있었어요. 예. 월남에서요. 예, 예. 거기서 보내주질 않아가지고 제가 거기서 조금 이상한 일을 특수한 일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13개월 10며칠 했는데 우리 어머니 미아리에 가서 돈 깨나 갖다 쏟아넣었죠. 매일 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나 살았나 죽었나 살았나.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예. 매일 전 보러 다녔대. 했대. 그 월남전에 대해서 물론 뭐 소설로도 많이 그 얘기를 하셨지만 어떤 그 가장 크게 그 월남전에 대한 생각 그 한마디로 얘기를 하신다면 어떠세요? 글쎄요, 월남은 이제 전쟁이 좀 특이한 전쟁이거든요. 왜냐하면 6.25라든가 뭐 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하면 전선이 이동을 하잖아요. 네. 아군이 밀고 가고 저쪽에서 쳐들어오고 그래서 그 전선이 이동을 하는데 월남은 그게 아니거든요. 진지는 그대로 있고 나가서 전투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출장 전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전투가 아니라 거기를 갔다 오니까 처음 전쟁터에 갈 때 한국에서는 떠날 때는 완전히 이제 평화에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돌아와가지고서는 처음에 하여튼 버스도 못 타겠고 그 이제 같은 거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 헬리콥터만 노상 타고 다니다가 버스 탈려니 이렇고 예. 며칠 전만 해도 이제 사람이 죽냐 사냐 이거 매일 걱정을 했는데 집에 오니까 연탄 갈아라 뭐 이래가지고 가서 이거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토막난 현실 같은 기분이 느껴지고 그렇더구나. 예. 하이성 씨는 얼마나 저는 저도 한 1년 있었는데 저는 말년에 갔다 왔죠. 본래가 1년 복무 기간이 1년이었어요. 원래 1년입니다. 예. 저는 69년도에 갔다 근데 왔죠. 실제 전투에도 저는 백마부대에 한 4개월 있다가 나머지 십자성으로 옮겨서 저 귀국을 했습니다. 아 나트랑 예. 계셨. 예. 나트랑 있다가 나중에 캄란 그쪽으로 들어가 있었죠.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는 또 재밌는 일화가 많았죠. 어떤 일화가 있었었는데. 아니 어떻게 좋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네. 제가 부대를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겠네요. 다른 사람들이 캄란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죠. 근데 갔더니 영어 통역관이에요. 그 영어를 알아야 영어 통역관을 하는데 배치는 받았는데 자, 저기서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같이. 네. 그래서 제가 통역을 해서 그때 이제
트럭들이 쭉 그 군수물자 실으러 오게 되면은 제 사인이 있어야 검문소가 통과되고 이제 그런 역할입니다. 미군 부대에서 제가 군수물자에 걸어서. 그 어떻게 하여튼 참 그 전쟁하는 것보다 더 고생했습니다. 영어 모르는 사람이 통역관으로 한 6개월 있어 보십시오. 뭐 전쟁하는 게 낫지 그거. 물건 또 잘못 실어줬다가 혼난 얘기하고 이 통역을 잘못해가지고. 예. 근데 그 아까 6.25에 대한 그 저 설명 나올 때 예. 필름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민간인 사망자보다 군인 군인보다 사망자. 민간인이 2배 이상 많이 죽었거든요. 아까 예. 숫자 보니까. 예. 전쟁터에서도 전쟁하면 시간 빨리 가고 네. 귀국 날짜가 빨리빨리 되죠. 왜냐면 사단 작전 같은 거 가면 장거리들 하면 한 달이거든요. 네. 금방 한 달이 지나는데 전투를 안 나가고 부대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전쟁하게 되면 한 2, 3개월 또 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쉬는 동안에는 이게 날짜가 안 가는 거예요. 전부 달력 갖다 놓고 이제 날짜 하나씩 지어 나가서 이제 뭐 174일 남았다. 뭐 매일 이거 헤아리는데 전투 한번 갔다 오면 그냥 쭉 지어 나가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전쟁 때 권태감 같은 게 아주 그 참기가 힘들어요. 월남에서는 저 말이 제일 욕이죠. 야, 너 귀국할 때 비행기 타고 가라는 얘기요. 뭐예요? 죽으면 그럼 비행기 타고 죽으면 비행기 타고 가고 살면은 배 타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라는 말이 제일 그 싫은 얘기죠. 네.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저희들이 웃으면서 옛 시절의 추억을 생각해 봅니다만은 참 그 당시의 모습은 어땠을까? 귀한 영화를 한 2편 정도 감상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영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전쟁 영화인데 또 영화는 뭐 그 시대의 거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영화 속에 그려진 전쟁의 모습이 과연 어땠었는지 그 첫 편은 이만희 감독의 쌀이골의 신화를 준비했는데 안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실 수가 뭐 있을까요? 쌀이골의 신화요. 예. 쌀이골의 신화는 선우희 선생님 네. 소설이죠. 예. 예, 그걸 영화로 만든 건데 그 우리가 이제 분단 문학이나 이런 거 할 때가 뭐냐면 6.25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민군이 넘어오면 그래서 그때 막 살육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다시 후퇴를 하면서 다시 보복전이 벌어지고 이런 그 얘기를 뒤에다 깔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군이 네. 국군이 이제 후퇴를 잘 못하고 이제 낙오가 돼요 몇 명이. 예. 근데 이 사람을 동원해서 숨겨주고 이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그러는데 인민군이 쳐들어오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갈등. 그리고 이제 그 동족 상잔이라는 얘기 우리가 하지만 그 예. 서로 죽이고 또 죽음을 당하고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죠. 예. 그럼 여기서 잠시 뭐 줄거리 말씀도 들었으니까 영화를 저희들이 압축을 했으니까 좀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포위당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들 와서 이 옷으로 갈아들 입어요. 저 이제 국군을 갖다가 위장시키는 거죠. 예. 낙오된 그리고 국군들. 오늘 밤 안으로 각자가 몸담아 있을 집으로들 뭐 선생으로도 변장을 하고 예. 스님으로도 아까 변장을 하고. 나 개인이나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최남현 선생님이세요. 이군에서만이라도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거야. 인민군의 모습이 예. 이제 아니 뭐예요? 옵니다. 놈들이 오고 있어요. 지금 나는 이 마을을 지배하려 왔다. 금이 환영이십니다. 동네 망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민군이 돼서 온 거예요. 박노식 씨, 윤정희 박노식 씨. 씨, 예. 국군 패전돼 있습니다. 어디? 놈들 모두 뚫어내! 꼼짝 마라! 여보, 이 사람 죽여서는 안 돼. 탈로가 나서 전부 처형을 하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인민군을 쫓아내고
결국은 이제 국군과 북한군의 전투가 여기서 벌어진 거네요. 오지 마라. 극하 여맹을 쏜다. 서라. 당시에 전쟁 영화가 참 많았었지만 그 소재가 조금 특이한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를 해둬야 할 거는 당시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우리가 만든 전쟁 영화는 전쟁 영화라기보다는 반공 영화였어요. 네, 네. 그래서 끝에 가가지고 백두산에 태극기 휘날리고 뭐 이제 이래야 전쟁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심리적인 갈등 같은 거. 네. 우선 원작이 선우희 선생님 작품이니까. 예. 하일성 씨 이 영화 기억나세요? 글쎄 지금 나는 듯 안 나는 듯 하는데요. 아 진짜로. 옛날에 한번 저희 지금 방공용어라 그러셔서 말씀드리면 학교 때 단체 관람 한번 갔던 것 같아요. 쌀이골 신화. 예, 단체 관람 어렸을 때 말이죠. 예.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저 박노식 선생님 그 마지막 죽을 때 다 일어나서 박수 치고 생각나요. 그때. 그렇죠. 예. 그때는 그런 일들 많았죠. 예. 그리고 그 영화에서만 그 반공한 게 아니라 그때는 철두철미한 반공교육 실제,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게 관념화가 돼 있어가지고 제 막내 여동생이 제가 월남에 있을 때 국민학교 4학년인가 그랬어요. 예. 근데 저한테 편지를 썼는데 위문 편지지 이제 오빠한테 뭐라고 썼냐면 오빠 베트콩 많이 죽이고 백두산에 태극기 날리고 돌아와. 그러니까 백두산에 태극기 날린다는 게 하나 관념이 돼 있는 거예요. 월남면 백두산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얼개가 네. 그 당시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돼 있었죠. 지금 국민학교 책 뒤에요. 네. 우리의 맹세 이렇게 있었어요. 음.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아들, 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나라를 지키자. 지키자. 뭐. 예,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무찌르자. 그다음에 3. 백두산 영복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 통일을 완수하자. 이게 세 가지가 써 있었어요. 기억력 대단하시네요. 맞죠? 예. 예, 국민학교 교과서 뒤에 항상 그게 이렇게 우리 지금 국민교육 헌장 있듯이. 사실 그 당시에 예. 우리들이 갈 때는 공산당들은 진짜 불난 사람들인 줄 알고. 그렇죠. 뭐 빨간 사람들인 줄 알고. 네. 빨간 사람들인 줄 알고. 근데 지금 명백하게 증명이 되는 거는 역시 그 이념 이데올로기 자체 공산주의는 결코 좋은 건 아니다 하는 게 지금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예. 네. 자, 또 한편의 전쟁 영화 뭐 말씀만 드려도 잘 아실 돌아오지 않는 해병. 예. 그 줄거리를 또 조금 소개를 해 주신다면. 이거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전형적인 이제 반공 영화죠. 그러니까 이제 좀 불리한 작전에서 아군을 좀 희생을 시켜가면서 그 해병들이 이제 막 전공을 올리는 얘기인데 그 미국 영화 중에 옛날에 존 웨인 나왔던 유황도의 모래라는 영화 있어요. 네, 네.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줄거리로 돼 있는데 인간적인 맛 같은 걸 가미를 하느라고 어린 소녀를 뭐 이렇게 돌봐주고 뭐 이런 얘기도 견 얘기가 하나 끼어 있고 그렇죠. 예. 최무령 씨 그리고 또 액션 배우로 유명했던 장동희 씨 이런 씨, 분들이 주연했던 영화죠. 돌아오지 않는 해병도 잠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씨. 저분이 굉장히 사나이. 네. 전형선. 전형선 예. 씨. 아역 스타. 예. 사랑방송인 어머니라고. 예. 지고 다니며 길러준다. 난 답답해서 죽을 것만 같아. 해봐요. 구봉서 선생님. 저 유명한 장면이에요. 저게 트위스트. 그렇죠, 트위스트. 그런데 예. 6.25 때 트위스트가 사실 없었거든요. 예. 흠을 잡자면. 아 진짜 장혁 선생님도 계시고. 울지 마. 여기요. 해병은 이대요. 울지 않는 거야. 네. 대개 애들 이름은 영이었죠. 그리고 지금 빨리 와. 영화가 지금 화법이 그 틀리잖아요.
저 당시 영화에 나오는 그 대화체를 보면 지금 북한 사람들이 하는 네. 대화체가 참 비슷해요. 어머니, 아버지는 언제 오시나요? 뭐 이런. 제가 촬영을 할 때요. 네. 그때는 공포탄이 없어서 실탄을 사용했대요. 실제로. 네, 저 봐, 총알이 탄피가 막 날아가는 거 보이죠? 예, 총에서. 예. 요새 영화들 보면 탄피가 안 나가거든요. 공포탄을 쏘기 때문에. 저 자칫 잘못하다가 정말 그 생명의 위험도 받겠네요. 근데 저 영화가 상당히 지금까지 전쟁 영화 중에서는 고전이죠. 네, 아주 잘 된 영화 아닙니까? 저. 그 극적인 요소 같은 거, 뭐 전우회라든가 뭐 이런 것이 여기 다 담겨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저렇게 그 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연기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잖아요. 당시 그 스타분들 되신 분들이. 마지막 장면이 꼭 그저 플라툰에서 예. 그 장면 비슷하죠. 그 양반이 이 영화 보고 베껴갔는데 뭐. 네. 근데 이만희 감독이 그 전쟁 영화를 참 많이 만들었죠. 여러 편 만드셨죠. 그런데 왜 그 영화 때문에 구속도 당했었잖아요. 예, 그 7인의 여포론가? 근데 그게 그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끝에 가서 이제 태극기를 꽂아야 전쟁 영화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제 국군이 꼭 이긴다. 네. 그리고 적은 항상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공산군을 갖다가 조금 인간적인 갈등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그렸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됐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 공산당 하는 배우가 잘생긴 배우가 하면 안 된다며요. 네, 뭐 그것도 허장당 검열에 걸렸다며 그것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산당 인민군으로 나오는 배우는 못생겨야 된대. 예. 잘생기고 인간미가 풍기면 또 그 검열에 걸렸대요. 근데 그 아, 당시 그것도 그게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검열에 걸린다고요?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그 인민군이 무지막지스러워야 되는데 보는 사람이 어떤 연민의 정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예. 근데 역시 옛날 영화나 지금 영화나 가만히 보면 비슷한 것이 딱 하나 있어. 뭐가요? 주인공 아닌 사람이 자주 화면에 나오면 그 사람 곧 죽더라고요. 맞죠, 그거? 예? 그건 틀림없더라고, 지금이나. 아까 외국 영화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이만희 감독도 이제 그 영화 때문에 구속이 됐던 얘기 있었었고 또 왜 태백산맥을 쓰신 조정래 씨도 사실은 그 글 때문에 뭐 협박 전화도 받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영화도 그 전쟁 영화도 시대에 따라서 그 어떤 그 소재라든가 뭐 주제의 어떤 흐름의 변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쟁 영화 중에 특이한 것이 그 남가북이라는 영화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로 이제 결혼을 새로 했는데 최무령 남쪽에 씨하고 내려와가지고 남쪽에 내려와서 내려와가지고. 피난 왔는데 그 신영균 씨가 예. 그 최무령 씨하고 신영균 씨 그렇죠. 나오시는 거예요? 그 귀순을 했던가요? 예. 그래가지고 그건 제가 생각납니다. 그거. 지금 이제 우이동에 살 좀 때인데 특이한 소재였죠. 그거. 우이동에 살 때, 그거하고 똑같은 경우를 제가 봤는데 우이동에 살 때 그 서예를 하시는 해당 할아버지라는 분이 우리 집에 세들어 사셨어요. 네. 근데 나이가 많은 분인데 여기 와서 이북에서 내려가지고 결혼을 하셨다고. 그러다가 왜 7.4 뭐 저 공동성명에서 이북하고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무튼 분단의 그리고 역사의 아픔은 뭐 아직도 우리들 생활 곳곳에 이렇게 배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아서 영상 그때 그 시절 지나간 우리들의 역사를 잠시 되살려 봤습니다. 이제 조금 얘기를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 선생님부터 오늘을 맞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는지. 글쎄요, 뭐 현충일 하면 안만 해도 전쟁하고 네. 관련된 얘기인데 전쟁은 뭐 헛기운 쓰는 거 아니에요, 결국? 네. 그 기껏해 번전치기 하는 게 전쟁인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쟁이라도 상당히 줄어들겠다 그런 생각은 저는 해요. 사람들이 조금 현명해지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죽는 사람도 없어지고. 예. 김을동 씨. 글쎄요, 우리 선생님 말씀 맞다나 없어짐
그런 시대가 왔으면 더 좋겠죠. 근데 존재하는 한 또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친 그 사람들은 우리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반드시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위상을 정립을 해주는데 예 그런데 많이 그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소감입니다. 네. 하일성 씨도 뭐 동료들이 국립현충원에 지금 많이 계실 텐데. 네, 그래요. 사실 저희 아버님도 군인이셨고, 네. 뭐 그래서 저는 진짜 군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남달리 또 현충일이라 그러면은 더 새로운 감회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요. 현실은 현실이고 과거는 과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참 50년 전에 우리에게 저런 시절도 좀 있었다는 예? 막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을 때 뭔가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해볼 여러 가지 일도 있지 않느냐. 지나치게 우리가 앞으로만 추구해 나가는 막 그런 것보다는 한 번 정도 어느 시점에서는 되돌아봐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재충전한다든가 막 그런 좋은 계기가 이 현충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쟁이라는 역사는 우리에게 현충일과 6.25와 같은 비극적인 기념일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지 잊혀진 과거로서의 기억이 아니라 더욱 생생하게 기억되는 그런 과거로 남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41번째 맞는 현충일입니다. 당신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또 무엇을 하겠느냐. 국립현충원의 묘비명이 던지는 묵직한 질문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 영상 그때 그 시절 여러분께 작별 인사드리면서 전쟁이 남긴 또 하나의 상처와 추억이 담겨있는 심현옥 씨의 노래 아내의 노래 감상하면서 여러분께 작별 인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KBS